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혼자 공부하시려면 좀 막막하실 때도 있죠? 네, 그렇죠. 양도 많고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네, 그래서 그런 당신을 위해 딱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이거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전기분해 관련 법칙이요. 아, 네.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 파헤쳐 볼 건데요. 특히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 아시죠? 거기 소개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전기 분해할 때 나오는 물질의 양, 그리고 전기량, 이 관계를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딱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당신 것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하죠? 네, 좋습니다. 그 전기기능사 시험에서는요, 여러 전기 법칙들이 나오는데 이걸 정확히 알고 또 이게 서로 헷갈리지 않게 딱 구분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맞아요. 개념들이 비슷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네. 오늘 볼 그 블로그 포스팅 내용도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기반으로 한 거거든요. 기출문제군요. 그렇죠. 이 문제를 통해서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거, 이게 전기분해 이해하는데 정말 핵심 개념인데 이걸 확실하게 제가 잡아드릴게요. 단순히 외우는 거 말고요.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이해하면 학습 효과가 훨씬 클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해서 풀어볼 질문 바로 이거예요.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서 가져온 문제인데 네네. 전기 분해를 하면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기량에 관계가 있다. 이것을 나타낸 법칙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보기로는 1번 옴의 법칙, 2번 쿨롱의 법칙, 3번 앙페르의 법칙, 4번 패러데이의 법칙 이렇게 주어졌고요.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죠. 이 세 가지 같아요. 맞습니다. 이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일단 그 전기분해가 뭔지부터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죠. 네, 그게 좋겠네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용액 상태의 물질에다가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죠. 예를 들면 전해질 용액에 전극 딱 넣고 전기를 흘려줘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금속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쌓이거나 이걸 석출이라고 하죠. 또는 플러스 극에서는 기체가 발생하거나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요. 아하. 이 문제에서 묻는 거는 이렇게 전극에서 생겨나는 물질의 양이 있잖아요. 이 양이 우리가 흘려준 전기, 즉 전기량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이 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개념 이해를 화명하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네, 그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정답으로 패러데이의 법칙을 명확하게 딱 지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 패러데이 법칙,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 전기분해랑 물질의 양, 전기량을 딱 연결짓는 열쇠가 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은요, 그 영국의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가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건데요. 패러데이. 네, 전기분해라는 현상에서 얼마나 많은 전기량을 흘려주었는가 하고 얼마나 많은 물질이 화학적으로 변했는가 이 사이에 아주 명확한 정량적 관계가 있다는 걸 밝혀낸 겁니다. 정량적 관계요? 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기분해 때문에 전극에서 생성되거나 소모되는 물질의 질량 있잖아요. 그 질량이 회로를 통과한 총 전하량, 그러니까 즉 전기량에 정확히 정비례한다는 겁니다. 정비례 관계다. 이 점이 중요한 포인트로군요. 네, 핵심이죠. 그러니까 흘려준 전기량이 만약에 2배가 되면 생성되는 물질의 양도 딱 2배, 3배면 3배. 이렇게 아주 명확한 규칙성이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야, 복잡해 보이는 화학 반응이랑 전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수학적인 관계로 연결된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바로 그 점이 패러데이가 발견한 것의 대단함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하고 화학 반응 사이의 양적 관계를 아주 명쾌하게 밝혀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법칙 덕분에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얻으려면 얼마만큼 전기를 써야 하는지 예측하고 또 제어할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면 금속을 정제하거나 도금하는 그런 산업 현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원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포스팅에는 그 관련 공식도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네, 공식 있죠. 생성된 물질의 질량은 통과한 전하량 곱하기 물질의 전기화학당량 이렇게요. 맞습니다. 이 공식을 딱 보면 말씀하신 대로 통과한 전하량, 그러니까 전기량이 커질수록 생성되는 물질의 질량도 커진다.
이 정비례 관계가 수식으로도 명확히 드러나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전기화학당량이라는 값이 곱해지는데 이건 뭔가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기화학당량.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네. 쉽게 설명하면 이건 그냥 물질마다 고유하게 정해진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 상수 같은 건가요? 그렇죠. 1쿨롱이라는 단위, 전기량을 딱 흘려주었을 때 그 해당 물질이 몇 그램이나 생성되거나 반응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값이에요. 1쿨롱당 몇 그램이냐? 이거군요. 네, 이걸 뭐 일종의 전기 대비 질량 효율이라고 비유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물질의 원자량이나 화학식량, 그리고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의 수, 뭐 원자가라고 하죠. 거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쿨롱의 전기를 흘려줘도 은이 석출되는 양하고 구리가 석출되는 양은 이 전기화학 당량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전기화학당량은 그냥 물질 고유의 상수값 같은 거니까 결국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생성되는 질량이 오직 흘려준 전기량, 즉 전하량에만 비례하게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이 공식을 직접 사용하는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기능사 시험에서는요, 개념이의 문제만큼이나 이 공식을 활용한 계산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져요. 계산 문제요? 네, 예를 들면 몇 암페어의 전류를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 흘려주었을 때 특정 물질이 몇 그램 석출되겠는가 뭐 같은 형태로 출제될 수 있죠. 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거군요. 네,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이 패러데이 법칙 공식뿐만 아니라 그 공식에 필요한 총 전하량 Q를 구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아, 전하량 Q 구하는 공식. 그거 Q는 I 곱하기 T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Q는 IT. 전류 I, 단위는 암페어 A, 여기에 시간 T, 단위는 초 S. 이걸 곱하면 총 전하량 Q, 단위는 쿨롱 C. 이게 나온다는 그 관계식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러데이 법칙 문제를 풀려면 일단 전류와 시간을 이용해서 총 전하량 Q를 먼저 계상하고 네, 그게 첫 단계죠.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 공식, 질량은 전기화학당량 K 곱하기 전하량 Q, 여기에 대입해서 최종 답인 질량 괴람을 구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시간 단위를 반드시 초, 세컨드로 맞춰야 한다는 점이겠네요. 분이나 시간으로 주면 안 되고. 아,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종종 시간을 분이나 시간 단위로 주거든요. 네, 함정처럼요. 그렇죠. 근데 이걸 초 단위로 환산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30분이다. 그러면 30 곱하기 60 해서 1800초로 계산해야 하는 거죠. 아, 60을 곱해야 하는군요. 네, 이런 단위 변환하고 공식 적용 능력, 이걸 묻는 게 계산 문제의 핵심이에요. 전류 A, 시간 S, 전하량 C, 질량 G, 그리고 전기화학당량 GC, 이런 단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실수 없이 풀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패러데이 법칙 이름만 외울 게 아니라 관련 공식들 Q = IT하고 질량은 KQ 이거 하고 또 각 값의 단위까지 A, S, C, G, GC 이걸 세트로 꼼꼼하게 챙겨야 실전 문제 풀이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지적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계산 문제에 너무 겁먹기 전에요. 우선은 오늘 다루는 문제처럼 개념 자체를 묻는 문제부터 확실히 잡는 게 중요해요. 아, 네. 기본 개념부터. 그렇죠. 즉, 전기분해 정황에서 물질의 양과 전기량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은 패러데이 법칙이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게 첫걸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기로 함께 제시되는 다른 전기 법칙들하고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맞아요. 아까 그 문제 보기에도 오메 법칙, 쿨롱의 법칙, 앙페르 법칙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이 법칙들이 패러데이 법칙하고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라도 좀 짚고 넘어가면 왜 답이 패러데이 법칙이어야만 하는지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죠. 네. 첫 번째, 옴의 법칙, 옴스 로우라고 하죠. 이건 전기 회로의 가장 기본 법칙이잖아요. 네, V는 IR. 네, 전압 V, 전류 I, 저항 R 사이의 관계 V는 IR을 설명합니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다루는 법칙이에요. 전기 분해에서 물질 변화량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좀 적죠. 그렇네요. 두 번째, 쿨롱의 법칙, 쿨럼스 로우. 이건 두 개의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정전기력의 크기를 다룹니다. 아, 힘이요? 네, 힘이요. 힘의 크기는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내용이죠. 정지에 있는 전하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법칙이지 전기분해 과정의 양적 관계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네, 완전 다른 얘기네요. 그렇죠. 세 번째, 앙페르의 법칙, Ampere's Law. 이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 현상 있죠. 즉,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아, 전류와 자기장. 네, 전기가 자기 현상을 일으키는 걸 다루죠. 이것 역시 전기분해와는 다른 영역입니다. 와,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오메 법칙은 회로의 기본적인 전기 흐름, 쿨롱 법칙은 정지된 전하 사이의 힘, 앙페르 법칙은 전류량 자기장 관계, 이걸 다루는 반면에 패러데이 법칙은 딱 전기 에너지가 화학 변화를 일으킬 때의 그 양적인 관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차이가 분명하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각 법칙이 설명하는 물리적 현상이 뭔지, 그리고 그 법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변수들, 전압, 전류, 저항, 전하, 힘, 자기장, 물질의 양 등등 이런 것들이 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야 시험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 설명을 딱 보고 아, 이건 이 법칙이구나 하고 가장 적합한 법칙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 지문에서 전기분해, 석출, 전극 반응, 화학 변화, 물질의 양, 통과한 전기량 이런 단서들이 보이면 그냥 주저없이 패러데이 법칙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결국 이 내용을 시험을 준비하는 당신의 입장에서 딱 실용적으로 정리해보면 문제에서 전기분의 이야기가 딱 나오고 물질의 양이랑 전기량의 관계를 묻는 그런 뉘앙스가 풍긴다. 네. 그러면 반사적으로 아, 이건 패러데이 법칙 문제구나 하고 딱 연결지을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키워드 연상 능력이 객관식 문제풀이 시간 단축하는 데 진짜 큰 도움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은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잖아요. 네, 시간이 부족하죠. 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을 빨리 파악하고 관련된 법칙이나 공식을 신속하게 떠올리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그 블로그 포스팅의 문제와 해설은 바로 이런 상황, 법칙 연결 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예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키워드를 통해서 패러데이 법칙을 정확히 식별하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학습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해서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의 단골 주제죠. 전기분해와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었죠.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였죠. 전기분해 과정에서 전극에 생겨나는 물질의 양은 그 과정에 사용된 총 전기량, 즉 전하량에 정비례한다. 이것이 패러데이 법칙의 본질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식, 생성된 물질의 질량, G, N= 전기화학당량, K, Gc, 곱하기 통과한 전하량 Q, C. 이거 하고 또 전하량을 구하는 공식, 전하량 Q, C = 전류, I, A 곱하기 시간 T, S의 개념, 그리고 단위의 중요성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다룬 패러데이 법칙은 전기이론 파트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법칙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또 오메 법칙, 쿨롱 법칙, 앙페르 법칙 같은 다른 주요 전기 법칙들하고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면 당신의 합격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 하나를 놓은 셈입니다. 아, 정말 뿌듯하네요. 네, 어떤 상황에 어떤 법칙이 쓰이는지 아는 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이 법칙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 계산 문제에서는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하고요. 아주 좋은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오늘 저희가 주로 법칙의 정의를 확인하고 다른 법칙과 구분하는 개념 식별 유형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렇죠. A의 전류를 1시간 동안 흘려보냈을 때 전기화학당량이 0.0003gC인 물질은 몇 그램 석출될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앞서 이야기 나눈 대로 가장 먼저 할 일은 총 전하량 Q를 계산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Q부터 구해야죠.
Q는 I 곱하기 T 공식을 사용하는데 전류 I는 10A이고 시간 T는 1시간이니까 초 단위로 바꿔야죠.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니까 60 곱하기 60 해서 3600초. 네, 3600초. 따라서 Q는 10A 곱하기 3600S. 이러면 36,000쿨롱이 되네요. 맞습니다. 전하량은 36,000쿨롱. 그다음 패러데이 법칙 공식에 대입하면 석출되는 질량은 K 곱하기 Q니까 K가 0.0003gC였죠? 여기에 방금 구한 Q 36,000쿨롱을 곱하면 0.0003 곱하기 36,000 하면 10.8이 나오네요. 단위는 그램. 네, 정확하게 계산하셨네요. 10.8g이 답입니다. 이처럼 오늘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계산 문제에서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고 특히 단위를, 아까 강조하신 그 단위를 정확하게 맞춰나가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의 학습 노트를 다시 펼쳐서 관련 공식을 한번 쫙 정리해보시고요. 비슷한 유형의 연습 문제들을 직접 손으로 한번 풀어보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완전히 당신의 실력으로 다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꼭 직접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학습 여정을 응원합니다.